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 조직의 유형 중 하나인 홀이 제시한 교육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학교 조직, 즉 교육 조직을 어떻게 유형화시켰는지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분류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학교 조직을 네 가지로 유형화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혼돈형 구조, 권위주의형 구조, 웨버형 학교 구조, 전문형 학교 구조 이렇게 네 개로 분류화시킨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으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학교 조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발달 과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교가 처음으로 형성되고 나서 신설된 학교 조직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유형으로 발달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는 혼돈형 구조에서부터 권위주의형 구조를 거치고 웨버형 학교 구조를 거친 다음에 전문형 구조로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돈형 구조에서 출발해서 지금 전문형 구조로 가는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조직 유형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홀의 교육조직 유형이나 호이안 미스켈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 조직 발달 모형에 근거해서 이제 뭐 권위주의형 구조 다음에 이어질 뭐 학교 조직의 구조는 어떤 형태인가 이런 것들을 서술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웨버의 학교 조직 그 구조에서 전문형 구조로 발달했을 때 이 전문형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전문형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이완 체제.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었지만 이완 체제와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단위 학교 그 책임 경영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임용교육학과도 연관돼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도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임용교육학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왜 이렇게 뜬금없는 게 나왔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교육 학교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 유형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분리시켜 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조직의 유형이 네 가지 있다는 점, 이 네 가지 있을 때 암기하실 때 어떻게 암기하셔야 되냐면 혼돈형 구조에서 권위형 구조를 거쳐서 외부의 학교형 구조를 거친 다음 현재는 전문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전문형 구조의 특징이 이완 체제와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그게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임용에 아직 안 나왔죠.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홀이라고는 학자가 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홀은 일단 학교가 가지고 있는 관료성 정도를 측정해 보려고 6가지 그 조건들을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학교가 권한이나 위기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재직 자료 이 규칙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절차의 상세화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몰인격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전문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요구되는 전문적 개인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해 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조직이 갖추고 있는 관료성의 정도를 이제 6가지로 나눠서 측정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홀이 6가지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조직을 분석하는 그 결과 그 수행 과정에서 뭘 발견했냐면 학교 체제는 비교적 독립적인 관료성과 함께 전문성이라는 뚜렷한 2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라는 것이 이때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따져보면 이제 민츠버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했던 전문적 관료제 그 부분과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비드웰이라는 학자도 있고 뭐 호이안 미케 이런 스킬 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전문적 관료제는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홀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6가지 이 조건에 따라서 그 교육 조직을 이제 분석해 봤는데 관료성 어느 정도 가지냐 비교적 독립적인 관료성의 특징과 전문성이라는 이 2가지 유형으로 뚜렷이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체제는 이 6가지 중에서 앞에 4가지는 관료적 차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뒤에 2가지는 전문적 차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 능력과 전문화를 갖추고 있다면 그 조직은 전문적 유형이라 볼 수 있고 권위가 강하고 규칙이 있으면 절차가 상세화되고 몰인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직은 관료적 유형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높으면 관료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과정 안에서
개인이 기술적 능력과 전문화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전문성도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높거나 전부 다 낮거나 둘 중에 하나만 높거나, 그러니까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의 판단 기준은 이렇게 6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마 시험에 나오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도 나오기 힘들 거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지 이 표를 이해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학교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혼돈형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관료적 특성도 낮고 전문적 특성도 낮은 상태에서 이제 조직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문화와 관료화 정도가 모두 낮으며 혼란과 갈등이 막 편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된다? 무언가가 이제 이거 혼란스러운 이 구조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필요한 거는 관료적인 패턴이 먼저 필요하니까 이제 권위주의형 구조로 조직이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형 우리 그 조직이 만들어질 때 생각해 본다면 초기에는 매우 무질서할 겁니다. 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무질서한 것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빨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질서형에 속하는 학교는 현존하는 이런 무질서를 이제 없애고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압박을 받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뭐냐면, 빠르게 이 무질서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갖게 하면서 이거를 그 무질서를 잡아 나가기보다는 뭔가 어떤 특별한 권위적인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뚜렷한 권위성 안에서 이걸 빨리 바로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따라서 혼돈형 구조에서 학교는 권위주의형 구조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문화와 관료화가 모두 낮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료적 지위를 강조하면서 이 권위지위가 확대하는 권위주의형 구조로 우리 학교 조직은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형 구조는 규칙 및 명령에 대한 복종이나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형 구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직 구성원들인 학교 교사가 뭐 행정적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교장이나 교감, 뭐 그런 관점, 그 행정관리사들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전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게 바로 권위주의형의 특징이에요. 기계적인 구조예요. 기계적인 구조. 행정가들은 이제 획일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이제 교사들은 의심 없이 행정가들의 지시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 권위적인 구조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의심 없이 순응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사들이. 누구의? 교장, 교감. 어떤 그 권위를 보이는 권위자들한테 그냥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나가면서 조직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우 몰인정적이고 수직적이에요, 이 구조는. 그래서 근데 이 수직적인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혼돈된 구조의 어떤 문제점을 빠르게 우리가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형 구조에서 여기서 끝이 나냐? 근데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웨버는 뭐가 가장 이상적이냐고 봤냐면, 웨버는 이 학교 구조든 모든 구조든 간에 전문화도 높고 그 다음에 관료적 표현도 높은,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웨버가 기술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 구조도 좋긴 좋죠. 몰인정적이고 수직적이면 그 효율적 운영이 잘 될 테지만, 그 과정 안에서 각각 개인들도 무언가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뭔가 순응하고 뭔가 그냥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는 이런 행동을 보이다가 이 웨버형 학교 구조에 오게 된다면 전문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그 집권화와 전문화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고, 계층과 규칙, 절차, 몰 인정성과 같은 관료주의적 속성은 이 기술적 능력과 전문성을 이제 보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정가들과 교사들이 공동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모두 공동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함께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본 거죠.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 관료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힘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사람과 기술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웨버형 학교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현대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 학교 구조가 이렇게 이 과정 안에서 끝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관료적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제 보다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냐면 이 전문성과 관료성이 힘이 상충되는 관점이기보다는 오히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그 관료제적 속성은 그걸 보완해주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교육개혁의 흐름 앞에서는 이제 베버형 이 구조가 전문형 구조로 강력히 변화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 들어 강조하고 있는 이제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가 이렇게 그 분권함이 학교의 전반적인 제구조와 그리고 전문형 구조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현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구조는 이 전문형 구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홀의 교육 조직 유형에 따라서 관료적 패턴은 조금씩 낮고, 하지만 관료적 패턴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전문직원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베버의 권위적인 구조에서는 관료제원들과 그 이 전문가들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교사가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할 때 항상 그 행정가들과 그런 것들의 합의를 의해서 같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관료적 패턴이 낮아진다는 거는 그 개인 자기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게 기술이 인정된 상태에서는 그런 의사결정을 촉진해 줄 수 있도록 관료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오히려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료제적 속성이 그런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도와준 역할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전문 직원들에게 점점 위임되고 있다. 결정은 지식과 전문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 교사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제는 교장, 교감, 아니 행정가들이 이 교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가지 못하고 이제 지원해주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따져보면. 물론 이게 이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교육개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전문형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완형 구조로 간다고, 수직적 권한이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이완된 구조로 간다고 보는 거죠. 이 속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형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매우 느슨하고 유동적이고 이완적 결합의 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완. 물론 이 배분 구조도 이완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 그 호울의 교육조직 유형에서 전문적 구조는 정말로 이완적 특성이 강한 거예요. 그 관료 행정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와주는 관점으로 바뀌고 실질적인 의사관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가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이완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성을 지닌 교사들의 의사결정력이 훨씬 커질 거고 그 교사들이 그 집단에 대해서 지배적인 권력의 근원이 될 겁니다. 행정가들은 이제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 학습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교사한테 종속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교사들은 높은 자율성, 수평적인 관계가 보장되는 구조가 전문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홀의 교육조직 유형이 이 정도를 물어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처음 딱 표만 봤을 때는 이게 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보지만 이 우리 구조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 시스템 자체를 우리는 충분히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